계약갱신권이 5년인데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또 다른 분들은? 그렇죠. 최초 5년은 되는데 2013년 8월 13일 이후에 계약한 것부터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계약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되죠. 이거는 어때요? 8월 13일 이전이죠. 이거 4억을 초과했잖아요. 지금 서울이면 4억이죠. 환산보증금. 이거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에서 뭐 저런 거, 그때도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1억에 300만 원에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주택하고 상가하고 환산보증금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주택은 환산보증금이 얼마일까요? 상가하고. 응? 그렇죠. 주택은 1억이죠. 왜? 환산보증금은 주택에는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아예 보증금만 있는 거지. 상가는 4억 있죠. 4억. 그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러면 이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그죠?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는 법을 전공한 교수님한테 배우셨으면 포함됐다고 배우셨을 거고, 아니 포함이 안 됐다고. 왜? 수원지방법원의 판례는 부가세 별도로 받거든요. 근데 국세청이나 법무부에서 유권 해석은 포함된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저거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잘해야 될 게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갖고 와서 띵 님에서 중개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선을 그어 주실 줄 알아야 돼.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잘라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쭉 이어서. 그죠? 그런 이제 연습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서 하시면 되죠. 저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담 한번 잘못하면 머리끄댕이 잡혀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가게에 상가를 양도양수 하는데 도어락 전자 키가 있잖아요. 이게 30만 원짜리를 돈을 주고 달았어요. 돈을 주고 달았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10만 원만 주고 가져가래.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구임차인이. 근데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저거 싫다고 뛰어가래.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요. 싸움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거. 그러면 아니면 천정에, 집 천정에 전등이, 샹들리에 이런 전등이 고장이 났어. 통째로. 그러면 임대인이 딱 전화 와서 뭐라고 그래요? 사장님, 몇 호 주인인데 몇 호 그 마루에 있는 거실에 있는 샹들리에가 고장이 났는데 한 3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이거는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해야겠죠. 좀 있으니까 임차인이 전화 와요. 몇 호인데 사장님 이거는 주인 거니까 주인이 이 등을 갈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중재를 하실래요? 응?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임대인이 물어보면 임대인이 고쳐야 된다고 말하고 임차인이 물어보면 임차인이 고쳐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반대로 하면 머리끄댕이 잡혀요. 만약에 임대인이 물어봐갖고 유도신문을 해요. 이거 당연히 뭐 관행상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임차인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화를 해요. 내가 어느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 네가 고쳐야 된단다. 네가. 그리고 이 사람이 씩씩거리고 오죠. 어느 규정을 가지고 내가 고쳐야 돼. 법률 규정을 대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항상 중간을 가셔야 돼. 실무에서는. 오래 해서 능구렁이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절대 선을 그어주시면 안 돼. 이렇게 할 때 임대인이 딱 전화 와서 그러면 그래도 사장님이 여유 있으니까 사장님이 그냥 고쳐주세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 전화 오면 그래도 당신이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 고치세요. 그랬고 이제 둘이 안 되면 딱 와요. 그래서 중재를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딱 얘기를 해야 돼. 내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면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딱 그래. 듣겠습니다. 그러면 5대5 하세요. 그래서 딱 중재를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이 요령이에요. 이제 상가나 일반 주거 정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하시면 그냥 막 본인이 뭐 포청천처럼 뭐 선을 그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정의감에 불타. 그래서 임차인들 편을 좀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좀 비굴하지만 임대인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분은 언젠간 나가거든. 실무에서 제일 짜증날 때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임대인한테 한번 찍히면 계약을 쓰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 저 A 부동산하고는 계약 안 해. 그리고 가버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든 안 좋든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단지도. 그래서 항상 중재. 근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7억짜리 권리금을 뭐 6억에 깎아주면 지금 바로 계약서 쓸게요. 그러면 전화 불이 나게 해가지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곱창집 주인한테 전화해서 1억만 깎아주면 계약서 쓴대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잘못하면. 그래서 일단 어떻게 사무실로 오세요. 아니면 내가 가서 하루나 이틀 전에 가서 소주 한 잔 곱창에 드시면서 물어봐야 돼. 넌지시. 저 사람이 돈이 이 집은 마음에 드는데 돈이 많이 없어서 조금 뭐 계약을 좀 하고 싶은데 어때요? 의향이. 그래갖고 물어보셔야 돼. 그래서 뭐 몇천 원 되는데 억대까지는 안 해요. 그러면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돼. 한 번에 가서 딱 결정하시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가서 이 사람은 이제 연락 와. 중개사한테.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너무 거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딱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얼마래요? 딱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내 말로 그래. 거기서 한 5억 정도나 한 5억 5천 정도 얘기해요. 그러면 에이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한 6억까지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분한테는 또 전화해서 뭐라고 그래. 6억에 바로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반대로. 왜? 저게 계약서 도장 찍을 때까지는 능구렁이 작전으로 가야 돼. 또 반대로 치사하지만 그걸 잘해야 뭐를 해? 수수료를 잘 받아. 그래서 항상 뭐를 잘해야 되냐면 내가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당사자들한테. 항상 그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개사 계약서 한 장 딱 쓰고 돈 1,000만 원 받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이러는 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 항상 여러 가지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법규나 이런 걸 배우지만 진짜 실무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어떤 정해지지 않은 걸 얼마나 내가 부드럽게 푸느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본인이 경험을 하셔야 되거든. 그게 책을 읽은다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나마 조금 줄이기 위해서 책을 많이 보는 건데 그래서 가능한 창업보다는 취업을 해보셔야 돼. 취업. 왜? 창업을 딱 문 여는 순간 모든 건 내가 다 해야 돼. 그잖아요. 물어볼 데도 없어. 물어보면 안 알려줘요. 왜? 경쟁 관계인데 알려줘? 그거 자체가? 그렇죠. 창피도 하고 다 경쟁 상대인데 사실은 내가 옆에 곱창 가게를 지금 양도양수 하려는데 말을 못하죠. 뺏어간다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요령들이 굉장히 실무에서는 저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말했죠. 용도 변경 같은 거 2, 300이면 다 해요. 중개사가 뭐 용도 변경 하라고 서류 갖다 갖고 우리가 용도 변경을 그래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용도 변경 비용을 정 안 되면 내가 물어주더라도 계약을 이루어서 내가 줄 수 있게끔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죠? 왜? 건축사한테 맡기면 2, 300이면 다 해주거든. 그 자체를. 근데 내가 중개수수료를 한 1,000 받는다. 권리금에 한 1,000 받는다. 그러면 2, 300 주고라도 계약서 쓰는 게 현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초 지식으로 배우는 거지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하지는 않아요. 용도 변경을. 그죠? 저번에도 말했죠. 인형 가게. 요새 인형 가게 기계 이렇게 짚는 거 있죠. 기계 짚는 거 다 실내로 들어갔죠. 요새 그거를 많이 이제 단속하니까 사실은 이것도 코에 걸면 코골이고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 오락실일 수도 있고 유원시설일 수도 있는데 유원시설일 경우에는 이게 신고업종인데 이게 정화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안 해줘요. 구청에서. 그런데 어느 구청은 해주고 어느 구청은 안 해줘.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제일 안 좋은 걸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 이제 우리가 인허가업종에서 허가, 등록, 신고업종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신고업종은 지금 그 나라에서 법제처나 이런 데서 유권 해석은 뭐냐면 위반 건축물이 있더라도 신고업종은 양도양수를 해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게 법으로 인지가 안 되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걸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안 해줘요. 근데 100군데 중에서 한 군데 구청 같은 데는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기본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저런 거 자체를. 이제 한번 그거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그 이제 상가중개 물건 확보 있죠. 그